안녕하세요. 또 한참 막히는 구간에 들어온 퇴근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교육에 관한 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아이비리그는 과연 어떤 애들이 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좀 하고, 또 많이들 보신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하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얘기의 주제는 이거를 해야 아이비리그를 간다라기보다는 쓸데없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는 쪽의 논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퇴근하기 전에 잠깐 찾아보니까 아이비리그 1년에 입학하는 숫자가 한 2만 명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아이비리그에 버금가는 소위 명문대학을 좀 더한다 하더라도, 입학자 수를 더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3만 명 정도가 소위 말하는 아주 탑 대학에 해당하는 입학자 수가 될 것 같고, 반면에 미국에만 고등학교가 몇 개 있나 라고 봤더니 3만 7천 개 정도가 있대요. 그러면 각 고등학교에서 물론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동네에 따라서 전교 2, 3등까지만 만약에 아이비리그를 간다고 해도 이미 경쟁률이 2대3, 3대1 정도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아이비리그는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에서 어플라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경험상 아니면 이렇게 지인들을 봤을 때는 아이비리그 대학원을 들어가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학부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한국하고 1대1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명문대 들어가는 것만큼 적어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과연 어떤 친구들이 아이비리그를 그럼 들어가느냐,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공부를 엄청 잘해야죠. 소위 말하는 전교에서 놀아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올 A거나 SAT,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예전에 학력고사 같은 SAT의 만점자, 아니면 B가 고등학교 3, 4년 동안에 한두 개 이 정도 되는 정도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건 베이스고, 그 정도 공부 잘하는 애가 미국이나 전 세계에 1년에 몇 명 있을까요? 20명, 적어도 20만 명, 30만 명은 있지 않을까요? 그것만 해도 거의 10대1 정도의 경쟁률이 됐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얘기가 나오고 스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성적 갖고는 이미 탑 수준의 애들이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미 올 A 정도의 수준을 성적을 갖고 있는 애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신만 갖고 혹은 좀 그나마 좀 쉽다는 SAT 점수만 갖고는 학생을 분별력을 갖고 선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외 활동을 갖고 이 친구들의 어떤 능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과외 활동이 아이비를 들어가는 데는 필수적이다. 여기에 이제 얘기의 논점이 있는데, 어떤 과외 활동을 해야 되느냐. 자, 얘기를 잠깐 좀 이제 옛날 얘기를 좀 해보면, 제 아이가 중2 정도 됐을 때였어요. 걔는 운동을 워낙 좋아하는 애랑 이제 테니스를 하는데, 같은 테니스를 배우는 여자애, 같은 학교에 아버님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교육여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이미 의대를 보냈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랑 와이프는 그분은 항상 이제 피해 당했죠. 이제 한번 잡히면은
그 애를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그 교육을 한 30분 1시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참만 피해 다닐 때인데 그날은 이제 애 테니스 하는 거 안에다 넣어놓고 밖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누구누구 아빠? 그래서 네. 그래서 걔도 그러니까 제 아들 얘기하면서 걔도 공부를 조금 하는 편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요새 뭐 해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학교 수업하고 뭐 테니스하고 축구하고 그러죠. 그랬더니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그때부터 제 기억에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각 학년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쭉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중2 때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서 어디를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무슨 전국 과학 경시 대회인데 그걸 이제 영어로 다 뭐 무슨 주에서 하는 뭘 나가야 되고 뭘 준비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시는데 제가 도저히 그 알아들 수 없는 얘기와 쓰지 않으니 짜증이 나오는 거죠. 뭐 그 정도까지 일을 해야 되냐. 그때만 해도 저나 저 와이프도 애가 좀 그나마 10단은 아이비리그 정도는 갈 줄 알았어요.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주 틀린 그 기대였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 듣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의 딸은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탑3라는 학교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물론 고등학교 성적도 좋았겠죠.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플러스 아까 이제 그분이 얘기한 중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스펙 관리를 아버지가 쫙 해준 거죠. 미국에서도 막 얼마 전에 들어보는 12,000불 15,000불 한다는 이제 컨설턴트들의 역할이 그런 아버지 역할 같은 역할을 해준 건데, 자 물론 그렇게 해서 아이비리그 간 아이의 인생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냐 이건 또 다른 주제 얘기니까 그거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하고,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 가외 활동 중에 지나고 보니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한국 부모들이 아이비리그 혹은 탑대학을 목표로 한다면서 하는 그 시간과 돈이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과외 활동이 많다. 자, 첫째는 전미 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지에 올리는 거는 그건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그 한국의 유명 정치인이 자기 자녀를 서울대 랩에 넣으면서 뭐 제3저자인가 4저자조라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회지에 논문을 냈다는 건 이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의 고등학교 성적은 그냥 다 5랭이라고 보면 돼요. SAT도 거의 만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학생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이름을 올렸다. 이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어차피 공부를 잘하는 애다, 그게 거기에 논문이 올라가지 않았어도 어차피 합격할 아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아주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 스펙, 그 정도 공부를 하는 애들은 이미 전 세계에 30-40만 명이 있어요. 그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은 거의 다 그 수준의 성적을 받은 애들입니다. 다 알면서 그 정치인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강남층의 상류층 사람들은 다 알면서 마치 뭐 그게 없어도 어차피 들어갔다 뭐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가외 활동에 중에 그런 아카데믹한 활동에 집중을 해야 대학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들어가는데 영향가가 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부모들 운동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르시티라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학교 대표 선수죠. 뭐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물론 그 한국처럼 그렇게
완전히 뭐 운동선수로 나가려고 요새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뭐 운동만 시키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수업은 다 받고 방과 후에 이제 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학교 대표 선수들입니다. 운동도 실제로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아이가 좋아서 운동이나 음악 하는 거야 100번 추천하고 권장할 일인데, 그걸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스펙을 좀 어떻게 넣어볼까 하고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학교에서 하는 그런 특별 활동, 그러니까 체육 활동, 뭐 음악 활동 이런 거는 아이비리그 들어가는데 별 영향가가 없습니다. 영향가가 없다는 말은 틀렸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카데믹, 아까 말한 무슨 세계적인 학술지에 저자를 올렸다, 이거는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주에서 하는 대회, 뭐 디베이트 대회도 있고 과학 경시 대회도 있고, 혹은 전미에서 하는 대회, 혹은 전 세계에서 하는 대회, 거기서 입상 정도는 해야 아이비리그 들어가는데 어떤 그 입학 사정관들이 눈여겨보는 요소를 하나 만드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괜히 뭐 음악, 뭐 운동 이런 쪽에 돈과 시간을 아이비리그를 들어가기 위해서 만약에 하는 거라면 하지 마시라. 더 좀 뭐라 할까, 차갑게 얘기하면, 아이가, 우리나라는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이가 그래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전까지는 스카이 대학을 보내겠다, 혹은 스카이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진 부모가 전체 부모의 한 몇 프로나 될까요? 한 적어도 한 80, 90은 되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미국은 우리 아이를 예를 들어서 아이비리그를 보내야지 라는 희망과 계획을 갖고 있는 부모가 전체 부모의 한 몇 프로 될까요? 한 10%, 20%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 정도 되면 다 공부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공부에 관심이 있는지, 공부를 잘 할 건지, 공부 쪽으로 먹고 살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좀 쓰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때 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성적표에 B하고 C가 보이는데 이 친구를 아이비리그,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이나 체육 정도를 아까 말한 대로 전미 혹은 세계적인 수준이 아니고 그냥 어떤 우리 동네 혹은 거기서 뭐 잘해보고 학교 국가대표, 학교 대표점부터 시켜봐갖고 그걸로 스펙을 어떻게 좀 잘 만들어봐갖고 아이비리그를 보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는 탑 대학을 안 가도 중간 정도 대학만 가도 그 친구의 인생에 대한 애티튜드만 좋으면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삽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따로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의 그 논조는 제발 무슨 컨설턴트나 입시 컨설턴트, 컨설팅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다른 곳이라는 거는 이제 한국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마치 어떻게 이렇게 싸워 좀 하면은 아이비리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사탕 발림에 속지 마시고, 가외 활동, 특별 활동을 아카데믹한 분야에 집중을 하셔라.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한다면, 물론 그 아이의 학습 능력은 탑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학습 능력이 탑이 아니면 괜히 운동이나 음악 같은 거를 본인이 좋아해서 뭐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아주 좋은 과외 활동이니까 그렇다면은 뭐 권장하지만, 그런 아주 탑 레벨이 아닌 음악이나 운동이나 다른 그런 과외 활동으로
어떻게 탑 학교를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바라는 마음에 시간과 돈을 쓰는 거는 아주 현명하지 못한 길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